예, 반갑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집값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당연히 집을 살 거고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가지는 분들은 안 사고 기다리거나 오히려 또 가지고 있는 거를 팔겠죠. 자, 그만큼 앞으로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그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팁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앞으로 더 오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전망과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한번 먼저 볼까요? 자, 2017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을 한번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자, 본 결과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죠. 먼저 강남구의 경우는 3.3제곱미터당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2017년 5월에는 우리가 보통 3.3제곱미터 평당이라고 하죠. 4,397만 원이었던 것이 4년 사이에 올해 5월에 7,637만 원, 즉 4년 사이에 무려 79.7%나 올랐죠. 그러니까 서초구 한번 볼까요? 서초구의 경우는 4년 전에 2017년 5월에 3.3제곱미터당 3,830만 원이었던 것이 4년 만에 6,671만 원, 무려 74.2%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그렇다면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한번 볼까요? 자, 성동구 한번 보겠습니다. 성동구의 경우는 2017년 5월에 3.3제곱미터당 2,305만 원인 것이 현재는 4,882만 원, 무려 111.7%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101%나 오른 지역이 어딜까요? 자, 동작구네요. 동작구의 경우 4년 전에 2,166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얼마일까요? 무려 4,354만 원이나, 그러니까 101%나 상승했다. 또 다른 지역 한번 볼까요? 105.5%나 오른 지역 노원구네요. 강북구의 경우는 노원구의 경우가 2017년 5월에 3.3제곱미터당 1,641만 원이던 것이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무려 3,377만 원, 3.3제곱미터당 무려 105.5%나 상승했다. 그리고 100% 이상 오른 지역 중에 또 도봉구가 있네요. 도봉구도 강북구 중에 도봉구가 1,470만 원이던 것이 지금은 무려 2,953만 원씩이나 100% 이상 올랐다. 전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여러분들이 수치를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80% 이상씩은 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서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분위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죠. 서울이 이 정도 급등한 만큼 그 외곽 지역으로도 많이 올랐다. 그거를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 일대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인천의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방들도 지금 키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세종시의 경우도 오히려 서울보다도 집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안 오르던 그 제주도마저도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12.17 대책, 작년 연말에 있었던 12.17 대책에서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지만 오히려 그 지정되지 않은 그 나머지 비규제 지역까지도 가격 상승률로 보면은 서울 이런 수도권의 상승률의 2배 정도나 높다라는 거죠. 즉 결론을 내려본다면 지금 현 정부 4년 동안 오히려 전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4년 동안 집을 못 샀던 분들의 지금 심정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집을 산 분들은 집값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세금이 좀 높아졌다라는 고민이 있는 반면에 무주택자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 한번 볼까요? 매매 가격을 보면 지금 2년 정도의 상승률, 그리고 그동안의 4년 동안의 상승률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가 2년 사이에 지금 가격은 평균 가격이 무려 10억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중소형 아파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59제곱미터에서 한 89제곱미터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평형으로 따지면은 24평형에서 34평형 요 정도 중소형 아파트의 서울의 평균 가격이 이제는 10억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은 2년 전에는 한 7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평균 가격이 2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무려 10억에 육박하는 9억 9,500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48%나 급등을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3억 84만 원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뿐일까요? 전세가는 어떨까요? 자, 임대차 3법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요. 오히려 이 임대차 3법이 다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집을 가진 자들보다는 무주택자분들의 고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만큼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자, 서울의 집값이 그만큼 오른 만큼 또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자, 풍선 효과가 있었다고 했죠. 서울에서 지금은 경기도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으면서 경기도마저도 이런 중소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처음으로 5억을 돌파를 했다. 그만큼 무주택자들의 고충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현상으로 지금 이런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그 외곽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죠. 자, 서울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정책이 또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를 하고 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을 하고요. 주민 동의율 제도를 개선을 하고 해제구역 신규 구역을 지정을 또 하고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의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를 하고 이 6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앞으로 서울의 공급량을 늘려주겠다. 하지만 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또 부작용도 무시 못하겠죠. 그 부작용이 뭘까요? 또 이 일대에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다세대 주택 빌라의 가격이 또 급등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6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25년까지 연평균 2만 6천 가구 그리고 5년간 13만 구 공급을 활성화를 시켜서 집값을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 내용이 발표가 됐죠.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규제를 또 완화를 하겠다. 그만큼 집값을 현 정부 4년 동안도 고강도 대책 25번이나 발표하고도 집값이 안 잡히는 걸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해답이다라는 부분을 찾은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급량을 늘려주겠다라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 소규모 규제 완화 핵심 내용을 보시면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할 경우에 공공기업 부분을 현재는 의무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폐지를 시켜주겠다. 그만큼 이런 재개발이 활성화되겠죠. 자, 용도 지역도 2종이던 것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할 경우는 기존에는 7층까지밖에 못 짓던 층수를 25층까지 지을 수 있겠다. 그만큼 완화됨으로 인해서 공급은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목표는 이 사업성을 높여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들일까요? 낙후된 다세대 주택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방향이 잡히시겠죠. 자, 한번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는 빌라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10억을 육박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서울의 2년간에 이 중소형 아파트가 48% 급등을 한 상황이고 임대차 3법에도 오히려 전세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전세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이런 실수요자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몰리면서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대표적인 인천 지역이 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다세대 주택 한번 볼까요?
서울의 다세대 주택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공공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 완화를 통해서 그 기대감이 또 올라간 이유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금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또 아파트, 경기도의 아파트가 오르거나 오히려 아파트가 될 만한 낙후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다세대 주택 빌라로 지금 수요자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 그만큼 경기도에는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서울의 지역은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 지역의 빌라의 인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략을 세울 때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언제까지일까요? 내년 대선이 있는 3월 9일까지는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서울 지역의 낙후 지역의 빌라 다세대 주택이 상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다음 중장기인 전략은 언제 세우면 될까요? 바로 내년 있을 대선 기점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연장이 될 경우와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될 경우를 따져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